태초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말이죠. 아무것도 없던 태초의 세계에 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혼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돈이 가득 찬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세계는 어느 날 붕괴를 일으켜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질서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질서의 등장으로 혼돈이었던 세상은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로 갈라지게 되었고, 질서의 세계는 질서를 관장하는 신 루페온에 의해 대우주 오르페우스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메울 별들도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한 절대 꺼지지 않을 태초의 빛 아크를 이용한 태양마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태양과는 달리 별은 유한하여 생성되고 소멸되기를 반복했고, 이런 유한한 별들의 수많은 탄생과 죽음이 반복된 끝에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별 아크라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주 오르페우스의 창조신이자 질서를 관장하는 신인 루페온은 대우주 오르페우스에서 유일하게 창조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별인 아크라시아를 관리하기 위해 7신들을 만들었고, 이 7신들은 아크라시아에 수많은 생명의 원천을 흩뿌려 생명들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면서 대우주 오르페우스의 질서에 따라 아크라시아에도 삶과 죽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아크라시아에 수많은 생명의 원천을 흩뿌린 7신들은 창조신 루페온의 명을 받들어 아크라시아에 새로운 종족들을 창조하게 되는데, 명예의 신 프로키오는 루페온과 가장 닮아있는 종족인 라제니스를, 지혜의 신 크라테르는 마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종족인 실리는, 생명의 신 알데바라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 가능한 정령들을, 대지의 신 아크투루스는 문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마르족과 거인족을 탄생시켰습니다. 불의 신 안타레스는 강력한 전투력과 지략을 지닌 할족을, 빙결의 신 시리우스는 빙결의 종족 타베르를 창조하였고, 조화의 신 기에나는 바닷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포시타족과 대지의 모든 생명들과 소통이 가능한 요지족을, 마지막으로 시리우스와 힘을 합쳐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냈죠. 이렇듯 수많은 생명체들과 종족들을 창조한 루페온과 7신들은 아크라시아 대륙을 떠나 신계를 만들어 그들을 지켜보았고, 어떤 종족도 신들의 권위에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 중 라제니스, 할, 실리는 특히 신들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종족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게 되죠. 질서의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에서 갈라져 나와 발전할 무렵, 무질서의 세계인 혼돈의 세계에도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질서의 세계에서 무한한 생명의 힘인 아크가 탄생했던 것처럼 혼돈의 세계에서도 질서를 가진 어둠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이 어둠의 생명은 혼돈을 관장하는 신인 이그아람의 의지와는 달리 스스로를 분열시켜 어둠의 생명을 창조했고, 이는 곧 어둠의 별 페트라니아를 만들어내기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혼돈에서 탄생한 힘은 아크라시아의 응축된 힘인 아크와 공명하기 시작했고, 섞일 수 없었던 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힘은 서서히 서로의 차원 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한편 힘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던 아크라시아, 그 균형을 이루는 세 종족 중의 하나인 할족이 자신들을 창조한 불의 신 안타레스를 속여 그가 가진 아크를 훔치게 되면서 그 균형이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할족은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라제니스와 실리는 할족을 막으려 했지만 아크의 힘을 가진 할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라제니스 종족은 결국 신계로 숨어들어 프로키온의 아크를 훔쳐 할에 대항하게 되고, 결국 전쟁은 라제니스와 실린 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최고신 루페온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아크를 넘겨준 죄로 불의 신 안타레스는 신계에서 추방을. 아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프로키오는 언어를 빼앗기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쟁의 원흉이었던 할족은 신을 기만한 죄로 종족 전체가 소멸되는 형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프로키온의 아크를 훔친 라제니스 종족은 날개를 퇴화시켜 더 이상 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페온은 라제니스들에게 신들이 사는 세계 밑에 엘가시아라는 대륙을 만들어 천년에 한 번 거대한 날개를 펼 수 있는 자가 나타나면 차원의 틈 트리시온에서 아크라시아의 미래를 내려다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장 닮은 라제니스를 아끼는 루페온의 신뢰이자 벌이었죠. 전쟁 이후 루페온은 아크라시아에 신들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했죠. 바로 이그아람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질서의 세계인 아크라시아의 세계를 관망하던 혼돈의 신 이그아람. 무한한 생명을 가진 아크에 흥미를 가지던 이그아람은 소멸하지 않는 아크야말로 혼돈의 결정체라 생각하던 끝에 아크를 가지고 싶다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세계의 차원을 넘기란 쉬운 게 아니었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아크라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아크의 힘이 증폭되면서 그동안 공명해 오던 두 세계의 힘이 어그러졌고 차원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자 오랜 시간 아크의 힘을 탐내던 이그아람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이그아람은 페트라니아에서 자라난 어둠의 생명체들과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을 데리고 질서의 세계 아크라시아를 침공했습니다. 혼돈의 신 이그아람의 침공에 질서의 신 루페온과 일곱 신들과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맞서 싸웠고 서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 태초의 힘이 부딪히면서 생긴 균열이 더욱 커지면서 대우주 오르페우스가 혼돈의 세계인 페트라니아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죠. 질서의 세계와 무질서의 세계가 다시 만나 두 힘이 섞이게 되면서 태초의 세계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변하며 혼돈마저 잠식하기 시작하자 이그아람은 전쟁을 중단했고, 균열을 막기 위해 아크라시아의 일곱 신들은 각자의 아크를 루페온에게 바치게 되면서 루페온은 다시 온전히 하나로 모인 태초의 빛 아크의 힘을 개방했습니다. 그러자 개방된 태초의 힘은 당시 아크라시아의 침공에 있던 이그아람이 가진 혼돈의 힘과 결합하여 가디언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냈죠. 질서와 혼돈의 힘이 결합되어 탄생한 최초의 가디언인 에버그레이스는 자신의 힘을 나누어 더 많은 가디언들을 탄생시켰고 가디언들의 힘을 결집시켜 균열을 닫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이그아람의 군단은 혼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차원 간의 거대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균열을 닫는 임무를 다한 가디언들은 최초의 가디언인 에버그레이스를 필두로 긴 잠에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크라시아에 큰 위기가 닥쳐오지 않길 빌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크라시아의 여명은 막을 내리고 시대는 격동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데, 질서와 혼돈이 만들어낸 차원 간의 거대한 전쟁 이후 더 이상의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고,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한 아크라시아와는 달리 혼돈의 세계인 페트라니아는 이그아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혼돈의 힘을 흡수하여 탄생하게 된 페트라니아의 어둠의 생명체들이 아무런 규칙도 제약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간 끝에 서로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페트라니아가 암흑과 혼란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이 혼란은 한 악마의 등장으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시면의 군주라 칭한 이 악마는 다른 악마들을 창조하여 혼돈의 세계를 순식간에 평정했고 혼돈의 세계에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니 이 악마가 바로 시면의 군주 카제로스입니다.
카제로스가 혼돈의 세계의 질서를 세움에 따라 자신의 힘의 근원인 혼돈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힘 또한 약해져감을 느끼던 혼돈의 신 이그아람은 이를 두고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혼돈의 힘이 소멸하여 카제로스가 자신을 제치고 페트라니아를 지배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위기감을 느낀 이그아람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함께 카제로스가 있는 시면의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이그아람은 카제로스가 만들어낸 악마들을 제거하고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어둠을 사용하였으나,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은 갑자기 이그아람을 배신하였고, 이에 혼돈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이그아람은 손쓸 방도 없이 시면의 군주인 카제로스와 악마들, 그리고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멸의 순간 혼돈의 파편 두 조각이 이그아람의 몸에서 빠져나왔고, 두 조각의 혼돈의 파편 중 하나는 검은 산 바위 자락에, 다른 하나는 태초의 혼돈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고, 이그아람을 소멸시키고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카제로스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이그아람의 소멸 이후 페트라니아의 주인이 된 카제로스는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함께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제로스는 이그아람의 지배 시기부터 존재했던 어둠의 생명체들을 하나 둘씩 페트라니아에서 쫓아내버렸고, 그 빈자리를 자신이 창조한 악마들로 채워 넣어 악마들이 페트라니아를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혼돈의 세계 페트라니아에도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밑작업을 끝낸 카제로스는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을 어둠의 신으로 임명하여 페트라니아에 문명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은 혼돈의 힘을 바탕으로 질서의 신 루페온을 모방하여 페트라니아에 여러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암흑의 별, 시면의 바다, 검은 불꽃, 붉은 달 등이 어둠의 신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죠. 그중 붉은 달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이 대우주 오르페우스에 존재하는 태양을 모방해 만들다가 실패한 어둠의 결정체였습니다. 태초에 비친 아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태양의 무한한 힘과는 반대로 붉은 달은 카제로스가 다루는 시면의 불꽃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못하였고, 아크의 힘으로 만들어 무한하게 에너지를 내뿜으며 아크라시아를 비추던 태양과는 달리 태양을 모방해 만들려다 실패한 어둠의 덩어리인 붉은 달은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페트라니아의 지배자인 카제로스는 자신조차 태양을 만들어내지 못하자 초조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코 가질 수 없는 태양에 대한 갈망과 태초의 빛 아크에 대한 탐욕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시면에서 태어난 존재인 카제로스는 어둠에 침식된 시면을 증오하였고, 대우주 오르페우스와 페트라니아 두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어둠에 침식된 시면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로 넘어가는 차원의 균열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이그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이그아람의 잔재를 지우며 페트라니아의 문명을 세우려 노력하던 와중, 모두 소멸된 줄 알았던 혼돈의 생명체의 마지막 생존자가 카제로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카제로스에게 붉은 달이 꺼질 때 차원이 뒤틀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죠. 이 예언을 들은 이후 페트라니아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 성공한 카제로스는 자신과 어둠의 신들이 태양을 모방하여 만들려다 실패한 붉은 달이 검게 물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태양과 아크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탐욕을 키우면서 말이죠. 한편 붉은 달 외에도 페트라니아의 문명을 만든 카제로스는 페트라니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악마들의 군단을 만들고,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악마들을 군단장으로 임명해 페트라니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카제로스가 가장 먼저 만들어낸 몽환 군단의 군단장으로는 페트라니아의 제1의 지략가이자 강대한 마법의 힘을 지녔으며, 카제로스의 명에 따라 악마들을 움직여 전 페트라니아를 뒤흔들었던 아브렐 슈드가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있으며 모든 것을 부패시킬 수 있는 권능을 얻고,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부패시킨 생명체들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여 힘을 강화시키며 스스로 질병의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의자 부패의 군주인 일리아칸을 질병의 힘을 가진 악마들을 통치하는 질병 군단장으로, 페트라니아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마수들 간의 전쟁에서
모든 마수들을 물리치고 마수의 왕이 된 발탄은 검은 산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높이 산 카제로스가 마수 군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카제로스의 부름을 받게 되죠. 욕망 군단의 군단장으로는 악마들의 마음을 빼앗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욕망의 군주이자 목마들의 여왕 에키드나가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욕망 군단장의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고 카제로스가 가장 아끼는 아브레슈드의 위치를 탐내기에 이르죠. 에키드나는 자신의 수하 비아키스를 이용하여 아브레슈드와 카제로스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으나 욕망 군단장의 자리를 탐내어왔던 비아키스는 오히려 아브레슈드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하였고 아브레슈드는 밀고자인 비아키스를 이용해 에키드나를 암살하였죠. 이후 공석이 된 욕망 군단장의 자리는 아브레슈드의 추천으로 비아키스가 새로운 욕망 군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비아키스 역시 목마이자 욕망 군단의 일원이었기에 자신의 욕망과 질투로 아브레슈드와 대립하게 되죠. 어느 날 카제로스 앞에 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 악마는 페트라니아에서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악마였죠. 그 악마는 자신을 쿠쿠세이튼이라 소개하며 페트라니아의 지배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제로스에게 자신을 5번째 군단장으로 삼아달라 요구했죠. 그의 건방짐을 높이 산 카제로스는 그가 원하는 대로 5번째 군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광기 군단과 광기 군단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광기 군단을 이끌게 된 쿠쿠세이트는 다른 군단장과는 달리 대량의 하급 악마들을 자신의 수하로 두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군단의 광기의 힘을 부여했죠. 비록 5번째로 만들어진 군단이었지만 쿠쿠세이튼이 부여한 광기의 힘 때문에 그 어떤 악마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단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5번째 군단까지 만들어질 무렵 카제로스에게 한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페트라니아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 홀로 대륙의 절반을 평정한 한 어둠의 검사가 있다고 말이죠.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은 그에게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보고했으나 카제로스는 혼자 대륙의 절반을 평정한 어둠의 검사의 힘에 매료되어 그를 불러 어둠 군단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6번째 군단인 어둠 군단이 탄생함과 동시에 어둠의 검사 카멘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둠 군단장으로 임명된 어둠의 검사 카멘은 다른 군단장들과는 다르게 소수정예로 군단을 구성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마의 기사들은 어둠 군단장 카멘의 통솔력을 바탕으로 카제로스의 6군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 군단과 카멘을 마지막으로 6군단과 군단장이 모두 완성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카제로스는 이전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혼돈의 생명체가 말했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붉은 달이 그 빛을 거의 잃어 검게 물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페트라니아에서 어둠의 왕좌를 둘러싼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신이 사라진 아크라시아 대륙에는 신들이 만들어낸 종족들이 고유의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크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번영한 인간 종족은 질서의 신이자 창조주이며 빛의 신인 루페온을 섬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루페온을 섬기며 성지 세이크리아를 만들고 그 성지에서 대주교를 선출하여 신성제국을 선포하게 되니 신성제국 세이크리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인이라며 전면에 등장하였고 이를 빌미로 다른 대륙들의 인간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여 타 종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세이크리아의 사제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아크라시아에서 사라져버린 태초의 힘 아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이크리아의 대주교로서 성지 라사모아에 있는 신전에 아크로 추정되는 고대의 결정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테르메르 2세.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탐닉하던 테르메르 2세는 더 큰 힘을 갈망하였고 결국 테르메르 2세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명분으로 세이크리아의 성기사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여 아크의 행적을 조사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아크라시아 대륙 깊숙하게 숨겨진 아크는 쉽게 찾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테르메르 2세는 죽을 때까지 아크의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테르메르 3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교활하고 탐욕스러웠던 테르메르 3세는
아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성기사들을 희생시켰고 마침내 6대륙에 아크가 숨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테르메르 3세는 신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아르테미스 연방의 왕과 슈샤이어 대륙의 지도자로부터 각각의 아크를 평화적으로 인도받았으며 루페온을 섬기던 해저 종족 포시타의 도시 포르파지에서 바다 깊숙이 잠겨있던 아크를 찾아 인도받았습니다. 6개의 아크 중 절반을 모은 테르메르 3세는 로헨델의 여왕의 정원, 쿠르잔의 안타레스 산 꼭대기, 그리고 거인 도메메크의 몸속, 이렇게 3곳에 나머지 아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테르메르 3세는 남은 3개의 아크를 갖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우선 거인 도메메크를 파괴하여 그의 몸속에 있는 아크를 입수했고 쿠르잔에 있는 안타레스 산 꼭대기의 아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성기사단을 밀어넣어 희생시키면서까지 아크를 획득하죠. 아크를 잃어버린 안타레스 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여파는 쿠르잔의 모든 생명을 녹여버리는 참사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 이후 쿠르잔은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되었죠. 아크를 위해서라면 기사단의 희생도 다른 대륙의 파괴도 거리낄 것이 없었던 테르메르 3세였지만 마지막 아크가 잠들어 있는 로헨델만큼은 그마저도 쉽게 어쩌지 못했죠. 로헨델, 신이 만든 가장 강한 세 종족 중 하나인 신린들의 국가로 지혜의 신 크라테르로부터 막강한 마법의 힘을 부여받고 이난나와 아제나 두 여왕의 통치 아래 폐쇄적이나 풍요롭고 강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마법으로 신린 종족 역사상 가장 두각을 나타내었던 아제나와 이난나는 쌍둥이 자매로 사고로 인해 로헨델의 마력핵이 붕괴되는 순간 이난나의 육체가 소멸되기까지 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위기를 막아냈죠. 그러나 신목 엘조인이 죽은 이난나의 영혼을 아제나의 육체에 전승하였고 한 몸에 2개의 영혼을 지니게 된 쌍둥이 자매는 엘조인으로부터 불멸의 힘을 얻어 로헨델을 통치하였고 다른 종족들과의 교류를 차단한 뒤 신린과 정령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죠. 이런 폐쇄적이고 강대한 국가에 마지막 아크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테르메르 3세는 이런 로헨델과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과 세이크리아 둘 다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크에 대한 욕심은 커져만 갔고 결국 신린들의 여왕 아제나와 자신들이 파괴한 거인 도메메크의 친분을 이용하자는 세이크리아 사제들의 묘책을 실행하기로 하는데 테르메르 3세와 세이크리아 사제들은 거인 도메메크가 세이크리아 근방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의 심장을 오랜 친구였던 신린 여왕에게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로헨델의 칙사를 파견, 거인 도메메크를 파괴하고 입수했던 거인의 심장을 아제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제나는 친구의 심장을 가져와준 세이크리아의 칙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호의를 베풀었고 도메메크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을 치르기까지 며칠 동안만 아크가 잠들어 있는 여왕의 정원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왕의 정원에서 머물던 세이크리아의 칙사들 중 세이크리아의 비밀 조직 새벽의 사제들은 도메메크의 영혼 의식이 있던 날 여왕의 정원에 잠들어 있는 아크를 훔치는 데 성공하지만 훔치던 과정에서 그들을 발견한 7명의 신린들을 살해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크를 지키던 7명의 신린이 세이크리아 사제들에 의해 살해되고 심지어 잡힌 사제들에게서 자신의 친후 거인 도메메크 또한 자연사가 아닌 세이크리아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린들의 여왕이자 로헨델의 수장인 아제나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육체에 함께 공존하고 있던 이난나의 만류조차 무시한 채 로헨델이 세이크리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거인족과 우마르족 그리고 정령들이 로헨델의 편에 섰고 세이크리아 역시 대주교를 따르는 전 대륙의 왕들에게 로헨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루페온을 섬기며 대주교의 세력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연방, 기엔, 포르파지는 세이크리아를 지원, 중립을 유지하던 슈샤이어는 세이크리아로부터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겠다는 제안에 설득당해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은 슈샤이어에게 매우 매혹적인 제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본디 슈샤이어 대륙은 과거엔 로헨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그아람과 벌어진 최초의 전쟁 당시 불의 악마들이 슈샤이어를 침공하여 모든 걸 불태웠고 이에 빙결의 신 시리우스가
악마들을 처치하기 위해 대기까지 통째로 얼려버리면서 영원히 얼어붙은 땅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러한 연유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슈샤이어 특성상 세이크리아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병력들이 세이크리아의 깃발 아래 모였고 연합군의 숫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세이크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로엔델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해온 아크라시아 대륙에서 유례없는 대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부대 포튼쿨 전쟁이라고 명명된 이 전쟁은 파푸니카, 림레이크 대륙에서만 자라나는 속이 빈 포튼쿨 열매의 특성처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텅 빈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테르메르 3세는 대군세를 가지고 로엔델을 공격하였으나 신린들이 지닌 마법의 힘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선 신린 여왕의 지휘 아래 세이크리아 연합군은 하나 둘 괴멸되었고 아크라시아 대륙에 불의 비가 쏟아지더니 거대한 해일과 회색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죠. 거기에 거인족과 우마르, 정령족들도 로엔델의 힘을 보태게 되니 로엔델과 그 연합의 힘에 세이크리아 대군세가 휩쓸려 사라지게 되죠. 대군세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본 테르메르 3세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테르메르 3세는 아크의 힘을 개방하는 것만이 이 전쟁에서 세이크리아 연합군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파괴되고 분노한 바다는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희생되었으며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 세계수는 시들어갔죠. 하지만 아크의 눈이 먼 테르메르 3세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지의 울부짖음 끝에 코르잔에서 더 많은 용암이 분출되었고 흘러나온 용암과 재로 아크라시아를 뒤덮어버리자 그 모습은 찬란하고 풍요롭던 아크라시아가 아닌 어둡고 혼돈스러운 페트라니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루페온이 창조한 생명의 별 아크라시아는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인해 파멸의 위기에 몰리고 있었죠. 그렇게 길어진 전쟁으로 아크라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아크라시아를 지키기 위해 한 용이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되니 바로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 사이에 생긴 최초의 균열을 막기 위해 태어난 혼돈과 빛의 생명체이자 최초의 가디언 에버그레이스가 눈을 뜬 것이었죠. 가디언들의 수장 에버그레이스를 필두로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가디언들은 그 대상이 설령 신이나 악마라 할지라도 아크라시아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생명의 별 아크라시아를 파괴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들은 아크의 눈이 멀어 전쟁을 시작한 세이크리아나 아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로엔델 모두를 가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세이크리아로 직접 날아간 에버그레이스는 수도 라사모아를 파괴하고 대주교 테르메르 3세를 직접 처단하면서 루페온 신전에 있던 6개의 아크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에버그레이스는 아르테미스 대륙 동쪽 바다 어딘가로 날아가 더 이상 인간들이 아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둥지를 만들어 아크를 보관했죠. 그리고 나머지 가디언들은 로엔델로 향하여 신목 엘조윈을 공격, 로엔델의 아크를 가져와 에버그레이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수도는 물론 대주교 테르메르 3세까지 이른 세이크리아와 가디언으로부터 신목 엘조인을 공격받아 아크까지 빼앗긴 로엔델은 결국 종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과 잠에서 깨어난 가디언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아크라시아에 차원의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포튼쿨 전쟁의 종전 이후 에버그레이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아크라시아 종족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말이죠. 이때 두 가디언이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니 이 두 가디언이 바로 가디언 바르칸과 가디언 루였습니다. 다른 수많은 가디언들이 별을 수호한다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에버그레이스가 창조한 가디언 중 유일하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 가능한 가디언들이었던 가디언 바르칸과 가디언 루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가디언들이었죠. 가디언 루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을 믿고 가디언들이 다시 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디언 바르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르칸은 이미 아크라시아 종족들이 탐욕스러워졌으며 이들을 소멸시켜 아크라시아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서로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고심하던 에버그레이스는 결국
다시 한번 아크라시아 종족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아크라시아 종족들을 소멸하자고 주장하던 바르칸은 최초의 가디언이자 자신들을 만든 가디언들의 아버지인 에버그레이스의 결정이기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했으며 아크라시아 종족들을 벌하고 있는 모든 가디언들을 불러들여 다시 한번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는데 바로 바르칸 휘하의 가디언 베이모스가 고작 단신으로 도전한 한 명의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디언이 아크라시아 종족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바르칸은 진정하라는 에버그레이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의 명령에 불응하면서 복수를 위해 아크라시아 종족들에게 가디언 슬레이어라 불리게 된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르칸은 화염을 내뿜으며 그를 소멸시키려 했으나 예상외로 남자는 바르칸과 호각으로 전투를 벌였고 싸움은 열흘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대지가 변하고 하늘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더니 이내 차원의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원의 균열 너머로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본 바르칸과 가디언 슬레이어는 자신들의 싸움을 멈췄습니다. 아크라시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느끼며 다시금 냉정함을 되찾은 바르칸은 에버그레이스에게로 향하기 전 자신과 싸웠던 가디언 슬레이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혼잣말을 하듯 자신의 이름을 읊조리고는 바르칸과 싸우던 대륙을 떠났습니다. 바르칸은 조용하지만 강함이 풍겨져 나오는 가디언 슬레이어의 대답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카단이라고 말이죠. 차원의 균열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어둠 군단의 악마들이 가장 먼저 쏟아져 나와 자신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어둠 군단장 카멘은 자신의 어둠 군단을 엄청난 속도로 지휘하며 순식간에 아크라시아를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고 카제로스는 뒤늦게 아크라시아로 건너와 한참 동안 대우주 오르페우스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갈망해왔던 거대한 태초의 힘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느낀 카제로스는 아르테미스 동부 대륙에 악마 군단을 결집시키고 전 세계로 군단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악마들의 힘에 각 대륙의 종족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족들은 이 강대한 힘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신들을 찾으며 신에게 기도드리며 신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두드리며 자신들을 찾는 피조물들의 비명소리에 루페온과 신들은 외면했죠. 그 어느 곳에서도 신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조차 부서져 잿빛으로 변하고 아르테미스의 대륙에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 뜻밖에도 아크라시아 주민들이 재앙이라 말하던 가디언들이 나타나 악마 군단과 격돌했습니다. 카제로스와 악마 군단이 아크라시아를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져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죠. 에버그레이스는 카제로스의 진격을 저지했고 바르칸은 어둠 군단장 카멘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악마 군단들 또한 별의 수호자인 가디언의 습격에 기세가 꺾이고 말았죠. 가디언들과 카제로스의 악마 군단과의 팽팽한 대결이 오랜 시간 지속될 무렵 에버그레이스를 포함하여 가디언들은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악마 군단을 막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카제로스가 페트라니아에서 아크라시아로 넘어올 때 숨기고 있던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제로스는 악마 군단이 가디언들과 전투를 지속하는 동안 페트라니아에서 넘어올 때부터 숨기고 있던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함께 아크라시아 대륙에 붉은 달을 만들어냈습니다. 붉은 달이 뜸과 동시에 아크라시아에 두 개의 달이 생겨났고 자고라스 산 및 평야에 결집한 악마들은 붉은 달의 힘에 의해 더욱 난폭해졌죠. 더욱이 카제로스는 붉은 달에 의해 그가 가진 심연의 불꽃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디언들을 압박하였고 이는 가디언들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붉은 달로 인해 강화된 심연의 불꽃을 쓰는 카제로스를 본 바르칸은 본래부터 혼돈의 힘에 가까웠던 탓인지 심연의 불꽃을 다루는 카제로스의 힘에 매료되었고 이는 곧 에버그레이스를 배신하고 악마 군단의 편에 서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악마 군단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던 에버그레이스는 바르칸과 바르칸을 따르던 일부 가디언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악마 군단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르칸과 바르칸을 따르던 일부 가디언들이 배신을 하여 악마 군단에 붙었기 때문에
바르칸이 막아섰던 어둠 군단장 카멘은 더 이상 자신을 막아서는 것이 없게 되자 카제로스를 도와 에버그레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제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버그레이스라 할지라도 카제로스와 카멘의 협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결국 카제로스를 막아서던 에버그레이스의 부상으로 가디언들조차 악마 군단을 막아내기가 힘들어졌고, 기세가 더욱 드높아진 악마 군단은 이 기세를 몰아 아크라시아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아크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루테란이라는 한 인간 기사가 전장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바르칸의 배신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어 카제로스와 카멘의 협공으로 에버그레이스가 부상을 입고 가디언들이 악마 군단에 밀려 아크라시아 정복이 눈앞에 놓여진 카제로스의 앞에 한 인간 기사가 전장에 나타나게 되니 그의 이름은 바로 루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테란을 필두로 카단, 아제나와 이단나, 시엔, 갈라투르, 샨디, 니나브가 전장에 도착하여 악마 군단을 상대하니 훗날 이들은 찬란한 별이라는 뜻의 영웅 에스더라 불리우게 됩니다. 에스더라 불리게 될 이들 7명은 갈라투르가 만든 무기와 방어구를 차고 형세가 불리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을 본 에버그레이스의 가디언들과 아크라시아 대륙의 종족들도 그들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이들을 도와 총력전을 준비했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격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크라시아 종족들은 형세가 불리한 전쟁이지만 악마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테란과 에스더들은 이 치열한 전쟁을 지휘했죠. 가디언들이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을 막아내는 동안 7명의 에스더들은 악마 군단장을 상대로 호각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은 카단과 카멘이었죠. 이들 둘이 격돌한 힘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하였고, 이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이나 페트라니아의 악마들도 끼어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악마 군단에 맞서 혼자 수많은 악마들을 소멸시키던 아제나의 앞에 그녀를 막으러 몽환 군단장 아브레슈드가 나타나 아제나와 맞섰습니다. 둘의 강력한 마법이 서로 부딪히자 아크라시아 대륙 곳곳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주변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악마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아제나와 그에 맞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아브레슈드의 모습은 누가 악마고 누가 선인지 잊게 만들 정도였죠. 시에는 질병군단장 일리아칸과 그가 지휘하는 질병군단의 혈혈단신으로 맞섰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혼자 수많은 질병군단을 도륙내고 일리아칸과 대면해 그와 단신으로 맞서 싸웠죠. 일리아칸은 사실 루테란 및 에스더들에게 사슬전쟁 당시 여러 번 죽음을 맞이했으나 본디 생과 사의 경계에 가장 가까웠던 일리아칸은 몇 번이고 부활하여 아크라시아의 끔찍한 죽음을 선사했던 악마였습니다. 결국 사슬전쟁의 최후의 결전에서는 카르테론의 지배자이자 암흑의 별을 무너뜨리고 시면의 바다를 잠식한 망령의 지배자이며 쇠락과 부패의 죽음의 왕 일리아칸 상대로 에스더 시에는 1대1 마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혼자서 일리아칸을 상대하며 일리아칸의 뿔과 눈 그리고 심장을 뽑아 공허에서 태어나 아크라시아에 영향을 주는 것에 피해를 받지 않는 도철에게 이 세 개를 먹여 일리아칸의 완전한 부활을 막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리아칸은 원래 불완전한 신체에 막대한 힘으로 유지했었던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말 그대로 썩어가는 산송장의 몸뚱아리로 살아남아 과거의 강력함에 비할 데 없이 쇠약해진 상태가 되어버렸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루테란은 에버그레이스를 도와 카제로스에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갈라투르가 만들어준 최강의 무기인 패자의 검은 카제로스의 일격에 부러져버렸고 도울 틈을 보던 카단은 카멘을 상대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버그레이스는 루테란의 앞에 나서며 그에게 전장을 이탈하라 말했고 가디언 미스틱에게 교신을 하여 자신이 둥지에 숨겨놓은 7개의 아크를 가져올 것을 명했죠.
스스로를 안개로 바꿀 수 있었던 미스틱은 전장에서 빠져나가 에스더들과 악마 군단장들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동안 7개의 아크를 운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갈라투르와 마수 군단장 발탄의 싸움 또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싸움으로 체력이 고갈되어 갈라투르가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죠. 결국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갈라투르가 발탄에게 최후의 일격을 당하려는 순간 전장에서 이탈했던 루테란이 마수 군단장 발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카제로스와 싸우다 부러진 패자의 검으로 발탄에게 맞섰죠. 부러진 검을 가지고 맞서 싸우던 루테란은 자신의 의지를 검에 담자 일순간 부러진 검에 투기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패자의 검은 갈라투르가 만들어 사용자의 의지를 통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검이었고 일부는 그 검을 가리켜 투지의 검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진정한 패자의 검이 완성되자 마수군단장 발탄과의 싸움에서 루테란은 호각으로 싸웠으며 결국 마수군단장 발탄은 루테란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디언들과 협력해 비아키스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니나브, 교활한 쿠크세이트는 상대로 흔들림 없이 대적한 샨디, 질병의 힘을 가진 일리아칸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일리아칸을 격퇴시킨 시엔까지 모두가 선전했지만 전투가 길어지게 되자 힘의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투를 이끌던 에버그레이스도 더 이상 상처 입은 몸으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죠. 모두가 절방에 빠지기 직전 이들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7개의 아크를 가지고 돌아온 가디언 미스틱이었습니다. 가디언 미스틱은 에버그레이스가 숨겨둔 아크를 모두 루테란에게 전달. 이를 받은 루테란은 전달받은 7개의 아크의 힘을 개방하였고 다시 하나로 모인 아크는 태초의 빛을 내뿜으며 카제로스에게 대항할 무기가 되어 에스더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들과 가디언들이 반격할 때가 찾아온 것이었죠. 루테란이 발동시킨 아크의 힘을 얻은 에스더들은 페트라니아의 악마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들의 위세에 악마들이 주춤한 사이 힘을 회복한 가디언들이 가세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에스더들은 아크의 힘으로 카제로스를 봉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빛들이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둥으로 변하여 신의 창처럼 지상에 내리꽂혔고 이 기둥들이 빛나며 결계를 만들어 그 안에 있던 악마들을 모조리 소멸시키고 카제로스를 옥죄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초의 빛으로부터 생성된 루페온의 긴 사슬들로 인해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되기 시작하자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 두 세계에 공명하고 있던 카오스 게이트 또한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크의 힘으로 봉인되어가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던 카제로스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과 악마 군단장들과 함께 페트라니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에스더들은 반쪽이지만 카제로스의 육체를 봉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에스더들은 봉인한 카제로스의 육체를 이전 세이크리아의 만행으로 인해 분화되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쿠르잔의 안타레스산 심장부에 가두어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크라시아에 열렸던 모든 카오스 게이트가 닫히자 카제로스와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이 만들어 띄운 붉은 달 또한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이후 7개의 아크는 다시 빛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졌고 루테란은 빛을 잃은 이 7개의 아크를 에스더들에게 나누어 주며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아크를 모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아크를 나누어 숨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탐욕에 물들어 아크를 찾아 아크라시아를 위협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이런 루테란의 제안에 다른 에스더들은 모두 찬성을 했고 사슬 전쟁이 끝난 뒤 각각의 에스더들은 대륙 곳곳에 아크를 숨겼습니다. 카제로스와 악마 군단장들이 물러난 이후 에버그레이스를 필두로 한 가디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혼돈의 힘을 주력으로 삼으며 혼돈에 가까웠던 가디언인 바르카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 차원의 균열이 닫힐 때 악마들을 따라 페트라니아로 향했습니다. 에버그레이스는 파괴된 대륙을 복구시키는 것은 아크라시아 종족들의 몫이라는 말을 남긴 채 가디언의 숙명에 따라 아크라시아 대륙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에버그레이스를 따르던 가디언들 또한 다시 긴 잠에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르칸과 함께 에버그레이스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가디언 루는
세상에 남아 인간들 곁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며 에버그레이스에게 간청하였고, 에버그레이스는 가디언 루의 뜻을 존중하여 그가 인간들 곁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에 가디언 루는 사슬 전쟁으로 다친 자신의 몸을 회복할 겸 아크라시아 동쪽으로 향하여 몸을 숨기고 인간들을 지켜보게 되죠. 인간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을 종식시킨 가디언들을 세상의 재앙이 아닌 신의 성물로 기록했고, 사슬 전쟁에 참가하여 전쟁 종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7명의 영웅들을 에스더라 칭송하며 그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각 종족들은 파괴된 자신들의 대륙을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건국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슬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크라시아 주민들의 생각이었을 뿐 카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쿠르잔의 들끓는 용암 속에서도 그의 육신은 녹아내리지 않았고, 페트라니아에 돌아간 카제로스의 영혼은 육신의 봉인이 풀려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아크라시아를 침공할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슬 전쟁이 끝난 후 대지가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크라시아에는 새로운 문명과 국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에스더 시에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아크라시아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벚꽃이 만개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발견한 시엔과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려 하였지만, 그곳엔 사슬 전쟁으로 다친 몸을 회복하면서 인간들을 지켜보던 가디언 루가 있었습니다. 사슬 전쟁에서 가디언 루와 만난 적이 있었던 에스더 시에는 그를 찾아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디언 루는 페트라니아의 악마들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몸이 사람들을 해칠 것을 걱정하여 떠나라고 하였죠. 하지만 다시 한번 시엔이 찾아가자 가디언 루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정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 시엔에게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인간을 자신의 성역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조건을 받아들인 시엔은 사람들과 함께 풍요의 대지에 정착하였고, 이후 풍요의 대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륙을 애니츠라 명명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사슬 전쟁으로 악마들에게 입은 상처가 컸던 가디언 루는 스며든 어둠을 견뎌내며 서서히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 시엔이 자신의 몸속에 있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더 시엔이 힘에 먹힐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가디언 루는 자신이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사용함과 동시에 억제되어 있던 어둠이 상처를 통해 분출되었고, 분출된 어둠은 애니츠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땅에 스며든 어둠의 영향으로 애니츠 대륙의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전쟁을 만들었으며 전쟁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전장의 흐른 피는 알 수 없는 틈의 경계까지 흘러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트라니아로 돌아가지 못한 악마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하죠. 시에는 애니츠의 무트가들과 함께 피냄새를 맡고 대륙을 뒤덮은 악마들을 하나 둘 처리해 나갔습니다. 수개월간의 격전 끝에 악마들이 모두 사라지자 애니츠 대륙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나 스스로의 불안정함을 경계한 시에는 자신과 싸웠던 무트가들에게 애니츠를 맡긴 뒤 가디언 루가 있는 거울 계곡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엔의 뜻을 받든 저군과 연이삭이라는 무트가는 대사부 시험을 통해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지혜로운 자를 구해 정치를 맡겼고, 이후 400년 동안 애니츠는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무역을 발전시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시엔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니츠에 정착하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악마와 인간이 반으로 섞인 반인 반마 종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들의 육체는 흡사 악마와 같았고 악마와 비슷한 힘을 지녔습니다. 사슬 전쟁으로 인해 악마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던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강한 적대심을 드러냈죠. 사슬 전쟁이 아크라시아 대륙에 남긴 것은 파괴된 문명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에게 가장 큰 반감을 보인 것은
대주교의 국가 세이크리아였습니다. 세이크리아는 악마의 씨앗을 아크라시아에서 축출해야 한다며 신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으나 단지 악마의 모습을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말이죠. 다른 국가들과 종족들은 이를 방관했고 이들은 악마의 힘을 가지고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 도망친 이들은 대륙을 떠돌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고대어로 버려진 것이라는 뜻의 대런이라 칭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저주받은 땅 페이튼으로 향했습니다. 사슬 전쟁의 상처만이 남은 버려진 땅 페이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자라는 곳에 정착한 대런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명을 연명해 갔습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 자리를 잡은 대런들은 겨우 살아있을지언정 그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자멸하거나 살해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마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문제였고 결국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에게 내재된 악마성을 숨길 수 있게 되면서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악마화가 진행되었어도 그 힘마저 언젠가 악마들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필요해질 것이라 믿었고 그 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런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악마로 몰아간 세이크리아에 대해 저주하였고 악마의 힘 또한 절제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마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다른 대런들과 충돌하였고 이는 곧 이념적인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며 대런은 결국 두 세력으로 분화했죠. 이후 분화된 대런들은 각자의 이유로 카제로스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복수할 더욱 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한쪽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카제로스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슬 전쟁의 끝을 장식하고 대악마 카제로스의 육체를 봉인한 에스더 루테라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의 평야에서 종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루테라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본따 나라를 건설하였고 아르테미스 연방 국가들과 우호 조약을 체결, 신생 국가인 베른과 아르데타인을 포함해 교류가 적었던 우마르들의 나라인 욘, 신린들의 나라인 로엔델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슬 전쟁 당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족들을 통합했던 루테란의 왕의 이러한 행보는 아크라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쳤죠. 이후 루테란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국가를 보살폈고 루테란 사후 국가 루테란은 400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영광의 시대를 맞이한 국가 루테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왕의 권위를 위협하게 된 것이었죠. 라이오넬 왕에 이르러 격화된 이 갈등의 중심에는 루테란 동부의 공작 슈헤리트가 있었습니다. 유약한 동생이 자신을 제치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에 불만을 가졌던 슈헤리트는 동생인 라이오넬 왕을 독살하고 그의 아들 실리안을 대신하여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된 실리안이 왕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유폐시킨 뒤 암살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실리안은 암살당하지 않고 도망쳤고 자신을 따르는 귀족들을 모아 대항군을 결성하여 섭정 슈에리트에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종족들이 변화를 겪는 동안 아크라시아 대륙 또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슬 전쟁 당시 루테란이 개방한 아크가 발하던 빛이 분산되면서 아크라시아 대륙 곳곳에 반짝이는 빛의 가루들이 흩뿌려졌습니다. 빛이 분산되면서 흩뿌려진 가루들은 지상에 내려와 아크라시움이라는 신비한 광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크라시움의 발견으로 인해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전사들의 무기와 방어구를 강화하는 용도에 그쳤던 아크라시움은 기술의 발달로 욘의 고대 용광로나 아르데타인의 이동수단인 블리츠와 같이 여러 용도에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라시움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결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와 방어구 제작에 아크라시움이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크라시움으로 제작된 물건들은 특수한 계층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계층 간 힘의 격차를 더욱 극명하게 갈라놓았으며 대륙 간의 힘의 균형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크라시움이 가장 많이 생산되던 지역인 요는 로엔델과 베른 간의 균형 잡힌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른은 단기간에 나라의 위상을 아크라시아의 중심부로 끌어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게다가 수많은 아크라시움을 요원으로부터 대량 구매한 베른은 이를 무기나 방어구로 가공하여 주변 국가와의 무역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크라시움은 아크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되었죠. 아크가 발하던 빛이 분산되면서 아크라시움이 생겼다면 사슬전쟁 당시 띄웠던 붉은 달은 소멸하면서 혼돈의 조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혼돈의 조각은 아크라시움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발견하기도 힘든 물질이었습니다. 혼돈의 조각에는 작지만 태초의 혼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파편의 소유자를 미치게 하거나 파멸하게 만든다고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크라시아 대륙과 각 대륙의 종족들은 사슬전쟁 이후 빠르게 발전하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주교 아래 세이크리아는 종교의 성지이자 대륙의 중심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 나갔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플레체에서는 예술이, 여인국 파푸니카에서는 탐스러운 과실이 여물고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마르족은 아크라시움을 바탕으로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해 부를 축적하였죠. 이렇듯 번성하기 시작한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긴 평화로 인하여 아크라시아 종족들은 악마들과의 전쟁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잊혀져 갔고, 아크의 존재 역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악마들과의 전쟁, 그리고 아크 역시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태초의 힘인 아크의 존재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에게서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며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되어 있는 쿠르잔의 화산이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고, 육체를 봉인했던 루페온의 사슬들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라니아에 자리한 자신의 영혼과 공명하기 시작한 카제로스의 육체로 인하여 또다시 아크라시아에는 크고 작은 카오스 게이트들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나, 오래된 평화로 인하여 아크라시아 종족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렇게 아크는 아크라시아 종족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모두 그 존재를 잊었습니다. 요정의 숲에 사는 아이들도, 기계국가를 건설한 공학자들도, 풍류의 정원으로 떠난 신선들도,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기사들마저도 아크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카제로스와 악마 군단장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크와 아크라시아를 말이죠.